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지금 현재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버텨주는 모양새였는데 오늘 대체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하락의 원인이었는지 하나하나 특징적인 종목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신나게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놀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격앙되어 있는데 오늘 멘트가 좀 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괜찮아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는 하락했어요.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죠. 에코프로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뭐 예전에 좀 나왔었던 뭐 기사 내용을 좀 다시 번복하면서 뭐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관련 공장이 또 미국에서 지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좀 나온 건데 뭐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이 좀 다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었던 거고 아직 확정된 바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제자리, 뭐 제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좀 양호한 흐름.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겠죠. 맞아요. 거기서 나왔었던 금리 동결은 이제 예상한 대로 동결했는데 조금 다르게 이제 0.5% 정도는 더 인상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악재로 받아들여서 저도 이제 새벽 3시에 좀 받긴 했어요. 근데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수가 좀 밀리길래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좀 기다려 봤더니 0.5%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렸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0.5를 더 올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려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에 한해서죠.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정도 금리 인상도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고 뭐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런 점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을 좀 볼 겁니다. 네. 코스닥을 좀 볼 건데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반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했었을 때 요 상승 부분만큼 정도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한 950 정도까지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50포인트 자리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올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정고점 자리를 못 넣고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당분간은 이 860포인트 정도 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자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50선까지는 열어두고 좀 볼 수 있는 시장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급락이 나왔던 코스닥의 2차 전지주들이 이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코스닥은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지나고 있죠. FOMC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CPI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글로벌 이슈를 국내 지수가 열심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세하게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보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믿음직한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시장 보고 코스닥 엄청 빠졌잖아요. 맞아요. 약간 경고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뭐 일부 반등 나오겠지. 사실 이게 준비 과정인 거고 제가 이제 계속 몇 달간 말씀드렸었던 게 6월 달 점도표까지 보는 게 마지막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예상보다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도표에 연준 의원들이 점을 따다다닥 찍는데
그게 이번에 3월보다 6월 게 2칸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많은 의원들이 점을 찍은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0.5%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이게 그림 자체가 갑자기 매파적으로 확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를 보는 시선 자체가 약간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말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한동안은 뭐 최근에 뭐 지금 나스닥 차트지만은 정말 많은 종목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한 번은 쉬어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IT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7월 달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초에 이제 하게 되면은 아마 국내 이 코스닥 기업들 자체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가팔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큰 걱정보다는 그간에 말씀드렸던 그냥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조정시 매수하는 포지션 유지하면서 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이 하이닉스가 과연 2분기 때 얼마나 실적이 나와줄 거냐. 전 이게 좀 키포인트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 가고 있지만 그 흐름은 좀 타고 가길 바랄 뿐인데 어찌됐든 뭐 쓸데없는 얘기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조정 거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이번만 잘 버티고 나면은 네. 향후 한 최소 1년, 지금부터 1년에서 2년 정도는요. 굉장히 큰 시장이 올 겁니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시장과 거기에 따른 종목 흐름들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저희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함께 보시죠. 네, 심택, 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반등 업황에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수요 부진과 메모리 고객사들의 감산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11.31% 오른 채로 34,450원에 마무리됐는데요. 해당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분기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심택.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저평가 세 글자로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걸음이 느린 아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둘 다 궁금한데 일단 김선현 전문가님, 네.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나요? 작년까지 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던 종목이에요. 1분기 실적이 사실 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외면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은 이제 1조 가량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1조가 됐지만 거의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총 자체가 좀 낮은 편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순이익률 같은 걸 봤을 때 순이익이 뭐 작년에 2,400억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따져봤을 때 작년 실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PER 몇 배 수준 정도, 뭐 3배, 4배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DDR5 이슈가 조금 부각될 줄 알았더니만 상당히 좀 늦었던 감은 있어요. 근데 결국에 DDR5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도 그렇지만은 IT 관련주들의 부품주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뭐 챗 GPT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가진 AI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부품들이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게임 영상이에요. 게임 회사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AI가 생기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게임의 NPC들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주어진 대사만 읽는 하나의 기계 같은 로봇 그렇죠. 형태잖아요. 도토리 100개를 가져와라. 거기에다가 챗 GPT와 AI를 넣어버리더라고요. 엥? 그럼요. 반응형이 되는 건가요? 반응형이 되는 거예요. 오, 모든 신박하다. 말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헐. NPC들이 과몰입하게 되는데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영화에도 나왔었던 거지만 뭐 소설도 있었지만은 컴퓨터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감성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뭐 DDR5 이슈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실적이 약간의 좀 주저앉았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 거고 오히려 좀 이번에 이 기회를 토대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니까 향후 뭐 심텍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등등에서 같은 라인이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쓰일 수밖에 없는 뭐 제품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의 관련 이슈는 없겠지만 네. 여타 다른 제품들이 나오면서 파생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성장성은 지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 1분기의 적자 포지션 자체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해서 큰 실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과 특히 재작년, 특히 작년처럼만 실적 돌아가더라도요. 지금 되게 싼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보시고 저는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텍에 대해서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의견 자세히 들어봤는데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1분기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 섹터의 종목들이라고 하시니까요. 심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들어볼 텐데 네. 걸음이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주가가 가는 게 좀 속도가 느린 편인가요?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뒤늦게 좀 나와서 이게 좀 남들보다 좀 느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좀 언젠가 좀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제가 걸음이 느린 아이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일단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회사들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감산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재고량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매출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그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 하락은 뭐 시장에서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고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뭐 엔비디아, 뭐 지금 SK 하이닉스도 급등이 좀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PCB 쪽에서도 실적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제 뒤따라가는 대장주가 이제 뭐 먼저 형님들이 먼저 가셨으니까 이제 동생들도 이제 부품주들도 따라가는 형국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부품주 PCB 쪽에서는 일단 이스페타시스를 좀 대장주로 볼 수 있죠. 이미 좀 너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좀 따라가긴 좀 어렵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약간 이제 김선희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예요. 오늘도 한 8% 정도 올랐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심텍 같이 보시면은 심텍은 아직 이제 좀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하방에 대한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한 3번 정도 다졌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이렇게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좀 대량의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뚫어졌거든요. 이런 장기간의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 또 미국장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선물 지수를 제가 방송 전에 좀 체크했었을 때 약간 소폭 하락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거 그 종가상으로 좀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저도 좀 눌림 시에 좀 매수 관점 좀 긴 흐름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지금 제가 체크해봤을 땐 2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이 한 203억 정도 나오고요. 3분기까지는 한 2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영이 좀 된 거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DDR5로 넘어가면서 내년부터는 DDR5가 주종으로 좀 매출의 주력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걸음이 또 유난히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걸음 속도를 따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속도가 느릴지 몰라도 지금 느리기
버티게 걷고 있을 때 모아가는 전력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신택 자세하게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신택 혹은 관련된 업종 종목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통신망 등을 재건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상한가 마무리되면서 4,40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오른 다산 네트워크스 두 분의 코멘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재건 사업 아직 시작 전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거기에 덧붙여서 시작은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죠. 네. 시작 전인데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인데 네. 조금 이런 아직 시작 삽도 안 떴는데 네. 상한가를 가서 아직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네. 그 어떻게 이 시작 전에 이런 이슈로 오른 건 그러면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뭐 긍정적으로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좋은 의미고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부터 그냥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네. 매수를 신규 접근을 하셨을 분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오늘 따라잡을 거래 수 있겠죠. 대금도 한 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금액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네. 전쟁도 아직 진행 중이고 끝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제 이슈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긴 해요. 네. 이제 나중에 뭐 정말 전쟁이 좀 휴전이라도 되면 그때부터 재건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이때 한번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당장에 갑자기 뭐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재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찾아본 내용이긴 한데 일단 예전에는 이 종목이 좀 급등했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5G 관련주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금 이제 5G가 점점 잘 쓰이지도 않고 예전만큼 뭐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사양 추세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6G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재건 사업으로 어제 시간 외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바로 이제 점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아마 내일 갭상승으로 떴었을 때 시가 자리가 아마 시가 호가 아마 상한가 장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일 아마 시가 호가가 좀 크게 떴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탈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재건 사업에 대한 뭐 좀 실마리가 좀 나오거나 어떤 확정적으로 좀 뭔가 나와야지 최소한 전쟁이 좀 끝나가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회사 매출도 봤었을 때 그렇게 썩 좋진 못해요.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드리기는 어렵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뭐 오늘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도 없으니까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반등 시에는 좀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참 이 주식시장이 좀 과도하게 그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재건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쟁도 안 끝났는데 수혜를 입을 것 같다면서 오늘 또 테마적으로 움직인 거 보고 저도 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도 그래서 시작은 언제라고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도 전이고 시작 언제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아무도 모르죠.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지금 더 격화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게 뭐 동부전선 자체가 또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게 끝나야 뭐 시작을 좀 할 텐데 이 통신 설비 진행하는데도 보니까 동부 지역 쪽으로 관련돼 있더라고요. 다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부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종목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늘고 있어요. 갑자기. 작년이랑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뭘까? 뭘까? 올해 거의 2분기부터 이런 2분기 좀부터 해서 이런 상황들이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종목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큰 하더라고요. 손들 네. 표현을 할게요. 커져버린 거죠. 신흥 부자들이 2, 3년 많아졌죠. 신흥 부자들이 많이 네. 늘었죠. 젊은 친구들이. 근데 최근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에 사실 안 해요. 잘 안 되거든요. 가상화폐에서의 뭐 거래 자체가 작업을 칠 수가 없어요.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선수들은 이제 더 이상 덤비지도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이제 철컹철컹이니까 안 합니다. 그럼 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먼저 오는 듯한 그림이 좀 많이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종목이 또 어떻게 타겟이 됐나 싶기도 하고 사실 이슈만 보면요. 이게 정말 점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금액적으로도 뭐 사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 신흥부자로 떠오르는 자금을 크게 보신 분들은요. 자산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몇천억 단위의 부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국내에도. 그래서 야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몇백억 단위는 수두로 빽빽하니까 다시 이쪽 세계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장에 뭔가 이제 뭐 방향성과 분위기 자체가 네. 이 다산과 같은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 보이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어느 순간 이제 털고 나가버리면은 주체 자체가 없어지면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갑자기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최저가일까요? 이 가격이 없었어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어제가 최저가예요. 그때부터 보더라도. 네, 다산 네트워크. 2008년까지 가는데요. 그 전에도 안 돼요. 이야.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상한가가 말려버린 걸 또 보니까 이걸 꾸준하게 또 누가 이거를 받아냈었나 지금까지. 근데 시총을 따지고 보면 오르기 전에 1,200억대였거든요.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점상으로 시작부터 딱 말아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한두 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우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 우선 지켜보시되 만약에 오늘 종가인 4,405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면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타이밍도 없이 그냥 최저점 거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최저점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점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여나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냥 하나의 그림처럼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슈로 가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 그 추이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혹시나 이런 의문점이 남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해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전문가님들과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아이톡시입니다. 4년 만에 이 거래가 다시 재개된 종목이죠.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폐지 위험에서 벗어난 아이톡시 오늘 4년 만에 재거래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첫 재거래가 진행된 다음 첫 거래일이었는데 롤러코스터를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로 다행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긴 했는데 지금 2,140원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톡시 첫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선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게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추억은 추억일 뿐. Past is in the past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장난 아니죠, 발음. 네, 추억은 추억일 뿐. 과거는 과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연애 상담 같네요.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슴을 좀 쓸어내렸죠. 휴,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사라땅 다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선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예전에 이름이 YD 온라인인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YD 온라인 때 게임?
게임 시절. 예. YD 온라인 때 거래가 될 때 이게 제가 아마 이 방송에 그때 서경은 안 다녔던 것 같고 제가 아는 전문가가 이거를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요? YD 온라인을. 어, 그리고 이제 상패가 딱 당해버린 거야. 정지가. 정말 그리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방송까지 경험을 좀 몇 번 하기. 해봤기 네. 때문에 네.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어머머. 문의를 해서 제가 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살 것 같다. 오.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놀랐던 게 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시간이 네. 4년이니까요. 야, 4년 못 기다리죠. 4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도 계속 이제 뭐 기회를 많이 줬었고 살려보려고 여러 기회를 주고 하다가 계속 이제 오너라고 표현을 하자면 오너가 좀 바뀌는 거죠. 새로 회사를 살리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다가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된 분들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오케이, 당신들이라면 회사 살려주겠다. 아마 이렇게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거래소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12명인가 모여가지고 아마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데 아마 이제 신고 끝에 아마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나 보면 이게 어제는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은 또 오늘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가 자체가 기준가 자체가 1,200원 정도 가격에서 그래도 어제 시가가 1,800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빠졌지만서도 오늘 말리는 걸 좀 봤는데 이게 재밌는 점은 뭐가 있냐면요. 공시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요. 이 일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발행돼 왔었던 전환사채 물량들과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 했던 물량들이 솔직히 조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그 공시들을 여러 공시들을 많이 살펴보신다면은 되게 오래된 공시부터 많거든요. 보시면은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전환 청구권 행사부터 해가지고 주식수 자체가요. 뭐 150만 주, 뭐 100만 주, 뭐 180만 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단가 자체도 보시면 500원짜리도 있고요. 뭐 700원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바닥 룰을 제가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00원짜리더라도 이거를 500원에 사실 팔지는 않아요. 가격을 좀 얹어가지고 보통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1년 반 전에도 저한테도 한번 얘기가 왔었던 회사예요. 사겠냐고. 거절했지만 이게 한 번 들어왔다가 가격이 500원짜리가 700원이 되고 또다시 주인이 바뀔 때는 다시 이게 800원, 900원으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시사항이 500원으로 나와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어저께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말아 올린 모습을 봤을 때는 어제 그 물량들이 상당히 소진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 새롭게 그 물량을 받아내고서 누군가 주체가 돼가지고 종목 자체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판단을 해요. 사실 어제까지 종가가 500억대예요, 시총 자체가. 그러면 충분히 또 이거를 누군가 손을 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종목 자체는 향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종목을 크게 봤을 때 정말 예전부터 본다면 2018년도 때가 가격대가 5,000원, 7,000원, 10,000원대까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40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 오늘 따라 들어가셨다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대 이 매물벽 자체를 봤을 때는 10,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봐요. 다만 매수하시는 건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네. 다만 차트상의 분위기상으로는 그 매물벽 자체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잘 참으시고 만약에 매수하셨다면은 버티신다면 결과는 전 괜찮게 본다. 그래서 이제는 보셔야 될 게 환기 종목이긴 한데 이걸 풀어내면서 또 갈 것 같고요. 아마 또 상당히 많이 수혈받은 자금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펄을 회사 M&A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그럼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유일하게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바이오니아 오늘 10.85% 떨어진 채로 53,4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이죠. 코스메르나가 아마존 유럽 제품 리스팅과 재고 확보를 완료했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기사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 탈모 화장품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신용 불안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힘들지만 간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가긴 간다는 건데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가긴 가나요? 저는 글쎄요 탈모 뭐 다들 고민이시잖아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네. 탈모 치료제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진짜 얇아지고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 보이진 않는데, 네.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젊잖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르니까 네.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걱정인 부분인 거잖아요. 화장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메르나가 이제 출시가 되기 전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네. 제목이 바이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유럽 아마존을 통해서 좀 우회해서 지금 살 네. 수밖에 없는 지금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판매가 되면서도 이제 매출이 좀 지금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딱히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었는데 딱히 없어요. 이럴 만한 악재가 없었고 아마 좀 굳이 그냥 끄집어내 보자면은 이 아마존에 이제 판매가 된다 이제 뭐 떴으니까 재료 소멸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최근에도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좀 특징적인 탈모의 제품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게 기존의 제품과 좀 달리 이제 RNA 기반으로 좀 만들었다 그리고 먹는 제품이 아니고 피부에 이제 직접 발라서 쓰는 제품이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 제품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제 먹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도 감소될 수 있고 뭐 기형아 출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아이를 포기하면서도 탈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이제 간혹 보게 됐는데 이 바이오니아에서 나온 이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여성분들에게도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속 이 종목을 좀 추적하면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더 드리면은 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드렸었던 진입 자리들이 이런 좀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한번 좀 진입 자리를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긴 음봉이 떨어졌을 그러게요. 때는 여기서 이제 아마존의 판매가 좀 늦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또 지지 자리에서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려서 또 수익을 좀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또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또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또 지지받고 또 올라오는 종목이 바이오니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좀 회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한 오늘 회사 IR 담당자 나온 공문을 좀 봤었을 때는 네. 제품에 대한 아무 이상 없고요. 계속 하락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지금 생산 캐파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이 밀렸다는 거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매도 아니면은 뭐 재료 소멸로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제품의 그 후기 이런 걸 좀 유럽 아마존을 통해서 저도 좀 몇 개 좀 찾아봤었을 때, 네. 좀 실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그 굵기가 좀 굉장히 머릿수가 자라는 것보다 머리 굵기가 좀 굵어지는 게 탈모약으로서는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한번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쓰게 되는데 그 이제 후기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사람들의 입소문을 좀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간이 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좀 공매도나 아니면은 뭐 재료 소멸 이런 쪽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고 판매도 점점 증가한다. 캐파가 좀 늘어나서 생산이 양이 좀 증가한다라고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가 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좀 이 종목이 근데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이제 좀 많이 흔드는 모습을 좀 그러니까요. 보여줘요. 그래서 힘들어요.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가 힘든데 오늘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내일 또 바로 밀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서 저도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종목은 좀 눌림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지금보다는 이제 3개월 정도 후에 정말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나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저도 이제 이 뭐 다른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봤었을 때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이제 해석한 걸 좀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이 조금 더 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종욱 전문가님이 또 자세하게 봐드렸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차트부터 이 기업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딱히 어떠한 이유가 없는데 하락을 한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보고 계신 분들은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쪽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4가지 특징적인 종목 모두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히든 종목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늘 이제 방송 말미에 선물처럼 우리 전문가님들이 종목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정확한 가격 전략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 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쭉 봤고 히든 종목 이야기할 차례인데 네.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언급 마시고 네. 힌트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 차트 보면은 못 사실 거예요. 네?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히든 종목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무슨 소리? 약간 현실 자아가 튀어나오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무슨 아니 소리 요 하세요? 차트 히든 종목 차트 있죠. 띄워보시면 많이 올라서 봅시다. 아니요 네. 떨어져서 차트 보세요. 이거 띄워주세요. 떨어져서. 네네. 이것만 보면 이제 뭐야? 이것도 안 되지 솔직히. 웅성웅성. 살 수가 없어. 웅성웅성. 웅성웅성 뭐야?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러니까. 전문가님. 자, 근데 3월 달 실적, 4월 달부터 해서 보는 거 2분기 봐야 되니까요. 1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벌써 작년 절반 넘었으니까 4월 달 실적에서 작년 대비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4월 달에 200%가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5월 달에 이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300%가 증가했어요. 이 회사에 사람이 온다고요? 네, 사람이 와요. 오케이. 근데 한국 사람은 못 가요. 엥? 6월 달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기 실적으로 작년 실적을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회복기였는데 올해 실적 자체가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그간에 이 종목에 관심을 안 주고 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종목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에서 한 개인적인 목표, 매수 목표는 한 3%가 더 빠지길 바랍니다. 3% 정도만, 3에서 5%만 더 빠지면 정말 좋은 자리가 와요. 그 자리가 오면은 진짜 과감한 베팅을 해도 될 정도의 종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은 방송이 일주일 텀인데요. 네. 아마 그 일주일 안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된 거고 내일도 이제 아침부터 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은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조금 내려온다 싶으시면 담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떨어진다 하시면 그냥 계속 사셔도 돼요. 오.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 국내에서 좋은 종목으로 따질 때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2분기 실적. 네. 작년보다 커진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요. 그 정도로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니까 우선 이 차트만 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뭔 종목인가 한번 뭔데 들여다보자. 저렇게 차트가.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야 그리고 나가셔도 돼요. 오, 네, 상관없으니까 자신감. 들어오셔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의아함을 가득 안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전문가님이 그냥 툭 던진 힌트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었어요. 우린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가 종목명을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차트 보고 좀 뜨악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한 3에서 5%만 이라고 고사를 지내는 종목 대체 뭐길래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종목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소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목 전문가님의 네. 히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힌트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김선유 전문가님께서는 좀 이렇게 낮아서 이제 좀 안전한 종목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신 것 같고, 네. 저는 좀 이렇게 뜨거운 거, 지금 팔팔 끓는 거? 지금 팔팔 끓고 있는 종목을 뜨거. 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좀 언급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네. 첫 번째 힌트가 핫 데뷔입니다. 핫 데뷔. 커닝하지 마세요. 네. 네, 첫 번째 힌트는 핫 데뷔라고. 핫 데뷔? 핫 데뷔. 아이돌인가? 뭐 아이돌은 아니지만 종목이 정말 아이돌급으로 핫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종목인데요. 이 회사 이제 뭐 상장했었을 때 상장 전부터 관심이 많이 가졌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김선우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왔던 종목하고 좀 이렇게 흐름이 비슷해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제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여기가 잘 되면 저기도 잘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까 이제 관광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광객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 안에 속한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두 개 다 같이 올라가면 좋죠. 이제 골드맨 같이 울리면 좋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이 종목과 골드맨 쪽 같이 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뭐 어떻게 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목요일 때 이제 좀 색깔. 많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인데 이제 올라오는 거고, 저는 이제 핫한 종목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은 이제 깨끗하게 지워라. 이거 이제 힌트를 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우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데. 과거? 아닙니다. 네. 이 제품으로 뭘 지웁니다. 뭘 지우는데 네. 아마 저도 이제 오늘 가서 뭘 지워야 되긴 하기 때문에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파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관련해서는 계속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좀 목표치를 좀 더 저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상장했었을 때 자리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지지 라인에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좀 잡고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아마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골드매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 들으시면 이제 거의 퍼즐이 다 완성돼서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는 따상입니다. 따상? 올해 마지막 따상 종목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상장 전부터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타이밍을 잡으면은 좋은 수익,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적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바로 들어가는 종목이라든지, 저점에서 이제 갑자기 순간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라든지 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그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뭐 소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응도 가능하시고 시세가 뭐 크게 나왔을 때는 좀 정말 큰 수익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일봉상은 아니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좀 표현한 종목인데 일단 급등했었을 때도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데 이렇게 종가 자리 천안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자리를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오늘 좀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반등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거래 대금 터지면서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 관련해서 같은 업종 종목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뭐 그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알려드릴 거라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좋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네. 혹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한 주라도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설명 들어보시고 내일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힌트는 저희 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꾸몄지만 집에 가서는 무언가를 지워야 돼요. 그렇죠? 네, 깨끗하게 지워라를 보고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힌트를 더 드리자면 그럴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이 무엇인지 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아, 그거 하고 아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왜 우리 전문가님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자세한 근거까지 챙겨가 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들 힌트를 들어봤는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대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를 하나씩만 더 요청을 제가 MC 권한으로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힌트 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뭐 글자 수가 몇 개다. 뭐라든지 아니면 영어 이름이면 한글로 좀 바꿔 본다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서연 전문가님 종목명을 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헤븐이라고도 해요. heaven? 뭘 heaven? 그 뭐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천국? 뭐 낙원이라고도 하고 낙원. 헤븐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아시지 않나 이 정도면요? 이게 아니요. 약간 이렇게 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익숙하시죠? 정말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농담이 의심스럽네요. 아니라 해본 적이 방금 정말 요건 프로페셔널한 해봤습니다. 손 놀림 요건 기술 해봤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시고 화타! 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heaven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뭐 영어로 하면 그냥 팩토리입니다. 팩토리? 이러면 또 자동화 로봇 이런 거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야죠. 엉뚱한 거 사지 말고 팩토리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말하고 싶은데. 네, 자, 여러분. 빅토리 아니고 팩토리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직접적인 힌트를 하나씩 들어봤는데 이 조합을 잘 해보셔서 종목을 유추하시거나 혹은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늘 활짝 열려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두 분의 노란톡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들의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저희 두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